하도 이제 이슈가 돼서 그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네, 이거 아주 뜨겁잖아요, 사실. 뜨겁죠. 예. 예, 이거에다가 저희가 한 4, 5년 동안 잘 노출 안 시키고 잘 하고 있는 게 최근 들어 좀 노출이 돼갖고서는 혹시 아세요? 뭔지? 옛날에 고세무사님 강의한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게 지금 노출이 좀 돼서 핫하죠. 예. 네. 지금은 배우자나 자녀한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국세청에서 물어보죠. 왜 했냐고. 아, 네. 그렇죠? 예. 세무법인 신율 최하영 고경미 대표 세무사님 모셔놓고 법인 잉여금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법인 잉여금이 어떤 건가요? 아, 네. 이익잉여금은 이제 자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법정 납입 자본금을 초과한 잉여금 중에서 이익을 이제 원천으로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기업의 창립 이후 발생한 누적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 전입이나 배당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쌓여 있는 돈을 이익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일단 이제 법인이 경제 활동을 해서 법인세를 내고 남아있는 돈, 그게 이제 올해 뭐 5억이 남았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누적 쌓이면 그게 이제 법인 잉여금이죠. 네네. 예, 법인세를 내고 남아있는 돈. 네. 예, 그 해에 다 안 썼던 것들. 네. 이게 이제 많이 쌓이면 이제 세금적으로 좀 뭐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회사를 방문하면 대표님들께서 간혹 이제 쌓여 있는 돈이 없는데 이익잉여금이 이게 허수다. 그러니까 이 잉여금이 돈의 형태로 보통 예금의 형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는 다른 자산 형태로 이제 남아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도 뭐 대표님 항상 얘기하면 나 돈 없는데 무슨 잉여금이 네. 쌓여있냐. 근데 네. 보면 그 돈으로 건물도 사고 네. 재고도 있고 네. 자동차는 비용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산이니까 자산이죠. 그런 자산들에 다 녹여 있는 녹여 거라고 있는 이제 거죠. 말씀을 드려요. 예. 예, 그게 네. 이제 네. 법인 잉여금이죠. 건물로 네. 돼 있고 재고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네. 법인 근데 이제 잉여금. 간혹 잉여금이 5억이 쌓여 있는데 돈이 5억이 없다. 예. 우리 기장세무사님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까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사실 뭐 유튜브 보시면 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법인 잉여금이 쌓이면 뭐 세금적으로 좀 뭐 세금이 나중에 이제 세금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청산할 때 한꺼번에 청산하려다 보니까 뭐 한 10억이 넘으면 이제 세금이 거의 50%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네네. 예, 그래서 매년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년 네. 조금씩 정리하는 게 네 맞아요. 좋다. 예. 요즘 사실 이제 누적 잉여금 때문에 네. 뭐 또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청산. 예. 아 그럼 나는 청산을 좀 하고 싶다. 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청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적 잉여금이 뭐 50억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뭐 내가 청산을 뭐 나 내년에 할게 한다고 사실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누적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다가 한 번에 정리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주주분들한테 그냥 똑같은 몫으로 해가지고 배당하고 청산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내시면 세금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시니까 사실 하시기는 어려운 거고 청산도 보통 한 이제 그렇게 잉여금이 한 50억이 쌓여 있을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 5년, 뭐 길게는 10년 이 정도도 사실 내다보고서는 이제 그런 플랜을 짜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제약 도매업을 갔었는데 잉여금이 한 30억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제약 도매업이 신랑분, 약사분 이제 신랑분이 도매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신랑은 제약 도매상을 하고 약사분은 큰 병원 앞에서 대형 약국을 했거든요. 근데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약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약사법인가 좀 바뀌어서 그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그 특수관계인 약국에 몇 프로 이상 물건을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자기 그 배우자 약국에 넣으려고 도매상 차렸는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잉여금이 한 20억 쌓여 있어서 저희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또 며칠 전에 찾아오신 대표님 최세무사님하고 저 미팅했었잖아요. 네네. 차명. 네.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 80억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아, 그때 그 대표님께서 네. 80억이 아니고 50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 50억에 자본금이 30억인가? 자본금 30억.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똑같이 이제 청산을 하고 싶다. 예. 지금 이제 매출이 거의 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잉여금도 이익도 그렇게 나지 않는 상황에 누적 잉여금만 쌓여 있어서 이거를 지금 아버님이 그때 85세 정도 된다고 그쵸. 하셨으니까 나이는 이제 연로하신데 이제 차명 주식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누적 잉여금도 이제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상담을 그때 했었죠. 그쵸. 그때도.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차명 때문에 오셨는데 결국은 뭐 이게 이제 잉여금 같이 정리해야 되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상담을 했었죠, 그렇죠? 네, 이제 차명 주식은 또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예. 대표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예. 또 상속세하고도 다 바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차명 주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실무적으로도 갑자기 뭐 차명 주주분이 돌아가시거나 또 이제 신탁을 하신 신탁분이 돌아가신 거나 이런 것들이 실무적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또 세금하고 연결돼 있고 상속세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예, 그런 것도 결국 이제 인여금하고도 뭐 다 연결고리를 다 하면 확장해서 보면은 어쨌든 다 이제 그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뭔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법인 잉여금 뭐 이 관련해서 주제를 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차명 주식, 가지급금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때문에 사실은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요새 잉여금 정리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임명금 정리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우자 증여를 이제 활용해서 일정 부분은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그것도 일부는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주식을 또 소각하시는 이제 절차로 해가지고 그 10년 이내 배우자 공제가 6억이거든요. 그 6억 범위 안에서 어쨌든 세금 없이 이제 비과세로 자금을 인출하게 해드리고 또 일정 부분 잉여금도 같이 줄여드리는 이제 그런 컨설팅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요새 그게 이제 이익소가 네네. 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네, 네. 그 5월 초에 5월 초 맞나요? 네, 그게 이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판례- 4월 말에 26일? 4월 말. 예, 예. 예. 뭐 이렇게 그 판례인가요? 네, 그게 한번 나왔죠. 행정법원에서 네. 예, 그 판결문이 나왔죠. 예. 예. 납세자가 이제 승소하는 승소해서. 것으로. 예. 근데 이제 뭐 쟁점으로 따지면 이제 그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하신 거에 저희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세무서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는 왜 했는지 그리고 이런 소각이라는 절차는 또 왜 행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사실 보세요. 왜냐면 이제 절세적인 측면이라고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하지만 어쨌든 6억 이내에서 세금 없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또 세무서가 이제 보는 입장은 또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해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설명하다 보면 결국엔 어쨌든 간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잉여금도 빼고 어쨌든 세금 없는 비과세 범위 내에서 예 어쨌든 이익금을 실현하는 거에 사실은 이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예, 가세관청이 이제 주장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논의를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행간에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겼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소송이 사실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요새 고세무사님, 최선사님 바쁘시죠? 네. 저희 저 왜 바쁜지 압니다. 네. 예. 요새 그 이익소각 과세 판례가 네. 납세자한테 1억 개 나왔잖아요. 네. 예, 이걸 과세했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막 준비했던 대표님들이 연락이 계속 오고 네. 또 우리랑 컨설팅 같이 하는 컨설턴트 분들도 계속 연락이 와서 사실은 저번 주에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그 두 분이 다 그렇게 하고서는 너무 바쁘셔서 영상을 못 찍었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찍자. 예. 아마 또 계속 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일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방법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행정 그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믿고 많이 의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판결문 받은 거 있으세요? 최근에 또 그거 이후에.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입수해서 네, 예. 저희가 보고 있어요. 계속 그거 이기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아, 지금도 이제 소명에 소명권.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제 어제예요, 어제. 어제 저희가 세종세무서. 네, 그 세종세무서에서 지금 그 한 증여하고 그 소각 행위에 대한 거를 왜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또 서명하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행정소송에서 이겼다고 사실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건 사실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어제도 받았지만 사실 지난달에도 또 받은 다른 분이 또 있으셔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 사실 중점적으로 해서 잘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상법상 절차를 이제 잘 준수해서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거고, 뭐 실제로 저희가 뭐 정관 어떤 작업을 통해서 또 뭐 어떤 취득가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주권 발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 예를 들어 증여계약서 쓰는 거하고 뭐 이런 주권 발행하고 이런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주권 예를 들어 우리는 취득가액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분명히 이 오류 때문에 다 추징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비전문가한테 해서 이제 그렇게 약간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거잖아요. 상법상 절차를 지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서명이 나오면 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뒤로는 그러면 이 자금의 기속이 된 것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행정소송으로 이겼다고 끝이다. 이제 안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기속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볼 거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듣기에 이제 정리해 보자면 어떻든 간에 증여한 다음에 소각하는 거를 이제 불법으로 규정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 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얄밉잖아요. 사실 6억 네. 정도 세금 없이 빼니까. 그러면 괘씸죄 예, 걸린 괘씸죄 걸렸는데 과세할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이제 절차나 또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집중적으로 보겠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예, 그래서 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최세무사님도 얘기하지만 어떻든 간에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괜히 이거 안 하니만 못한 네, 그런 거 생기면 이제 안 되겠죠 서로.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일단 이익 소각은 해서 한 6억 정도. 제가 한 4년 전에 한 40억 빼드린 경우 있거든요. 이익 소각으로. 그 제가 두 분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배우자한테 10억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 한 5억씩 하고요. 그다음에 손자녀까지 해서 한 40억을 뺐는데 그때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압승계를 못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 소각으로 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도 이제 실제로 뭐 한 40억 가까이는 어느 정도 프로세스 프로세스 이런 거를 좀 플랜, 그 실행 플랜을 좀 어느 정도 짜가지고 원래 실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 중에 일부 한 26억 정도 실행한 건 있어요. 근데 26억. 예, 예. 왜냐면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익 소각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보류해놓은 상황에서 금액 실행 금액이 일단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미 청조사가 나오기는 했어요. 예. 올해 3월쯤에 어쨌든 지금 행정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 그 회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소명했을 때 왜 했는지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기속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소명을 한 상황인 거고 그 행정소송이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건 가세 이단 없이 넘어는 간 상황이에요. 그 이게 이제 배우자가 한 6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랑이 있고 이제 아내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둘이 합해서 6억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6억 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쪽 간 걸 또 다시 이렇게 6억 보낼 수 있나요? 네. 각각 10년 동안 6억. 그래서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이걸 마음 먹고 하면 한 12억까지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세법상으로는 그렇지만 네. 실무상으로는 어때요? 실무상으로 이제 진행은 가능하고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 제 생각에는 뭐 좀 시간을 두고 예.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예.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안전하게 하려면 올해 6억 이렇게 넘겼다가 네. 그래서 이제 빼시고 그 다음에 한 4년쯤 있다, 5년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뭐 기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이게 예. 같은 행위 이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다고 해도 예. 전체를 미리 이제 계획을 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예. 하는 걸 과세관청이 입증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이제 받은 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할 얘기는 많은데 또 이제 오픈된 자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여쭤봐서 네. 저희가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예. 네, 예. 뭐 항의 전화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 저희가 영상에서는 공개 못할 것들이 사실 몇 개 있는데 그 제가 어저께 계산해 봤거든요. 그때 두 분 말씀하신 걸로 예. 해서 한 40억 정도 법인이여금 인출하는데 한 3.12%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검토한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좀 궁금하실 대표님들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에 이렇게 노출하면 또 이게 퍼지다 보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개별적으로 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익 소각은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네. 그 법인이익금으로 이제 이익 소각으로 인출하는 게 있고 또 신자본 환원 네. 예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신자본 환원은 자본금은 이제 그 자본금에서 보통은 이 주주들이 배당을 받잖아요. 예.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자본금을 좀 줄여서 투자한 대금을 회수를 하는데 예. 이 신자본 환원은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이익 잉여금에서 이제 주주들한테 투자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예. 다만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 때문에 세금은 안 나오는. 아 세금이 안 나와요. 네, 세금 없이 예.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고 자본금 기준도 그대로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자본금이 네. 그 며칠 전에 오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30억, 30억, 예. 예, 30억이 있으셨는데 30억을 인출할 때 세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 이게 아주 파격적인 거네. 네, 예. 사실 이렇게 30억씩 있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네. 그래도 뭐 가지금 뭐 10억 있는데 자본금 10억이면 지금 가지금 인정이자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뭐 10억까지 세금 없이 인출해서 가지금 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자본금 기준이 좀 이제 과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대표님들 거의 가지급금으로 이제 두고 자본금을 올리거든요. 이제 이런 회사에서 자본금은 그대로 맞추고 이익 잉여금에서 이제 주주가 투자 자금을 돌려받아서 가지급금을 갚으면 굉장히 회사가 양성화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자본금만큼은 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자본금이 줄지 않고. 네. 예. 근데 그렇군요. 제가 지금 뭘 물어봐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뭘 물어볼지. 편집.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자본금. 예. 증자, 건설에다 증자하고 뭐 이럴 때 자본금 하는 거죠. 이런 거 영상 편집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예. 같은 거 나오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버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든 간에 신자본 환원도 그러고 뭐 영상 뭐 저 영상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네. 또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오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도 항상 그러잖아요. 만나보시라고 저희야 뭐 네. 항상 전문가들 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시라고 저희 항상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지금 이제 좀 세금이 나오지만 예. 네, 뭐 배우자 공제를 다 쓰시는 대표님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가면 저희 만나서 이제 상담해보면 예. 저희가 이제 배우자 공제가 있어야지만 어쨌든 세금이 없이 어쨌든 그 가지금을 정리하시거나 잉여금을 인출하시는 걸 해드리는데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 6억을 다 썼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면세점을 넘었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면세점을 넘어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6억이 아니라 저희가 한 10억까지는 세금이 한 6.7% 내고 10억 정도 정리해드릴 수 있는 플랜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가정이 그냥 없다라고 하고 더 이상 배우자 공제 다 써서 근데 그리고 이제
대표님 혼자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럼 가지금은 어떤 걸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기 주식. 예, 그러니까 2011년부터 원래는 그 상법상 자사주 취득이 안 되는데 개정이 되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주식을 본인이 법인에 팔아서 그 대금으로 가지금을 정리하시는 건데 실제로 양도세는 나와요. 그래서 양도세가 우리가 이제 3호까지 양도차익 3호까지는 22%.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0%인데 지방세까지 22%, 그 3억 초과는 25%인데 지방세까지 27.5% 이렇게 세금을 좀 내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플랜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 팔아서. 법인에다 팔고 네. 그리고 이제 대금을 받는데 네. 내가 처음에 이제 출자했을 때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 평가했더니 이제 뭐 5만 원이다. 그럼 4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일부 내고 네.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네, 네. 그게 이제 자기 주식이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한 5억 정도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은 뭐 상여, 급여, 배당 뭐 이렇게로 보면 기본적으로 세부담 구간이 한 40% 이상 이미 되세요. 거기다가 이제 사대보험, 공보료 이런 거 붙고 나면 거의 50% 가까이 세금이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 20%에서 25%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일반적으로 내 세금의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는. 요거는 아마 요 표 한번 같이 넘겨보시죠. 요거 네. 보고 한번 저기 고세무사님이나 고세무사님 한번 얘기해 주죠.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대표님 급여가 이제 1억 2천이었을 때 네. 6억을 추가로 인출했을 때 이제 세금을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급여로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1억 2천을 대표님이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6억을 추가로 이제 인출했을 때, 그때 이제 급여 상여 이렇게 비교한 편인데 고세무사님이 얘기 좀 해주시죠. 요거. 이제 급여로 6억이 더 이제 가산이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는 2억 4,500 정도 이제 나오시고요. 이제 굉장히 높은 구간에 해당을 하셔서 40.9%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세요. 그리고 세후 수령액은 이제 당연히 작아져서 지금 7억 2천 정도가 급여로 나갔지만 세후 수령액은 이제 3억 5,4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제 4대 보험까지 항상 우리가 준조세라고 해서 4대 보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것도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부담이 크셔서 이제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세율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면 이제 44.9% 거의 이제 반이 다 이제 세금과 4대 보험으로 나가고 세후 수령액은 지금 이제 3억 3천 정도로 이제 감소합니다. 배당으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배당으로는 1억 9,2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종합소득세가 세후 수령액은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3억 5,800만 원. 그러니까 배당이나 급여 상여는 거의 반 가까이가 다 이제 없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급여보다는 그래도 1,800만 원 더 받네요. 2,800만 원 더 받네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이제 그로스업이나 이런 계산 방법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이렇게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자기 주식 양도로 아까 이제 최세무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기 주식 양도로 하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25% 구간과 20% 구간이 나눠져 있어서 이제 합하면 23.5%가 되고 세후 수령액은 4억 5,8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제 4대 보험이 없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없어서 이것도 사실은 많이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4대 보험 없는 거죠. 네네. 예, 급여나 양도소득이기 배당 때문에. 뭐 이 상여는 4대 보험이 있고. 네. 예. 그래서 네. 자기 주식이 실질적으로 네. 그나마 현실적이란. 네, 그래서 저희도 현존하는 세율 중에서는 20%, 뭐 20%, 25%이 양도소득세가 가장 싸다, 가장 절세할 수 있다 해서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을 바로 감소시키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돈을 싼 이 세율로 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상감자에 대해서는 이제 6억 증여재산공제를 쓰고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1억 8천 정도로 확 이제 줄어들고요. 이때 세율은 이제 38%
4대 보험까지 합해서 38%가 되고 세후 수령액은 지금 3억 7,100만 원 정도. 저기 유산 감자가 뭔가요? 유산 감자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이 자본금을 줄일 때 취득가액을 빼주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왜냐면 주주가 자본금이라는 거는 법인에 이제 투자를 한 거고 보통 이제 액면가액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네. 자기 주식은 내 주식을 회사에 판 걸 자기 주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유산 감자는 내 주식을 회사에 판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팔고 회사가 그걸 소각해버린다. 소각한다. 없애버린다. 없어버린다. 네. 그래서 자본금이 줄어든다. 자본금이 유산 줄어든다. 감자는. 그러니까 유산 감자는 이제 자본금도 같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주주가 투자한 대금을 돌려주는데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5천 원 액면가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성장을 하면 주식 가치가 뭐 10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는 10만 원으로 주주한테 투자 자금을 돌려줘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처럼 10만 원으로 돌려받는데 투자한 거는 5천 원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네. 근데 그 세금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다른 단계들을 끼워 넣은 몇 개 거죠. 넣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사실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저희가 선택해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실제 퇴직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누적된 기간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낮고요. 10% 정도, 10.5% 정도 되고 이 퇴직 소득도 4대 보험 부담이 없으세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세후 금액이 지금 5억 3,700으로 가장 여기 이제 네. 가정하신 게 그 30년 근무한 걸로 네, 가정하셨으니까 31년으로 가정. 이게 네. 그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세도 여러 개정을 통해서 많이 이제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20%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네, 왜냐면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 높은 금액을 받고 뭐 이런 대표님들 별로 없으셔서 예. 네, 보통 그리고 예전에 이제 중간정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6억 이 STF는 그 저희가 이제 증여후 소각, 증여후 감자 이 방법인데 이거는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이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표 보면 알겠지만 사실 다 이익 소각하고 싶죠. STF.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이거 했다가 문제가 돼갖고는 아이쿠 했다가 또 지금 판결이 좀 나와서 이제 두 분이 워낙 바쁘신 거잖아요. 사실. 네. 법이 바뀌기 전에 그- 빨리 네. 많이 해야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무리한 예. 이런 조세피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탈세하는 분들을 과세하고 잡아야지. 예. 저희는 이제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건데 이걸 너무 무리하게 과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세무사들은. 왜냐면 이제 절세하는 플랜이 이제 가세관청은 뭐 조세회피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예. 아니 합법적으로 줄일 세금은 줄이고 또 소득이 생기면 또 내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 200억 있어요. 법인요금이. 그러면 뭐 이걸 나는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빼는 게 맞나? 나 쓸 만큼만 빼면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최 세무사님 어떠세요? 그게 이제 뭐 뺄 수 200억이 있다고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보통 이제 그런 200억 되는 회사를 저희가 가면 뭐 예금으로 진짜 많아야지 한 30억, 진짜 많은데 50억 넘게 있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이런데 다른 자산에 이제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200억 있다고 200억 뺄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사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이제 현금으로 했을 때 한 30억 정도 빼면 굉장히 많이 뺄 수 있는 거죠. 그런 회사도. 왜냐면 유동자금이라는 게 잉여금이 쌓여있다고 다 유동자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시다 보니까. 예. 제가 질문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법인요금을 빼서 내가 개인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나 죽으면 뭐 상속세로 또 내잖아요. 네. 그럼 법인에 놔둬도 또 상속세 내고 개인으로 빼도 상속세 내는데 그거를 개인으로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던 그 법인 전환할 때 제일 많이 그게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예.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것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절세적인 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개인은 한 번 나온 소득세를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는 다 본인 거거든요. 뭐 특별 다른 과세 대가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 소득 구간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니까 높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6%에서 45%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내년부터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법인세 비율이 어쨌든 간에 2억 이하는 9%, 2억 초과는 19%로 어쨌든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어쨌든 세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절세는, 법인비 별세는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급여 같은 거 다 가져가고 남는 잉여금이 여기 누적돼 있잖아요. 법인에. 근데 이거를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누적된 상태로 가시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개인하고 별 차이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법인은 개인에 비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절세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퇴직금도 그렇고 정관 정비를 제대로 세팅만 해놔도 어쨌든 그쪽에서 좀 절세하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으시고, 뭐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배우자를 통해서 뭐 이익을 빼내시는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았을 때는 훨씬 개인보다는 근데- 절세는 맞죠. 근데 내가 사실은 한 6억을 갖다가 이제 세금없이 뺀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급여로 1년에 1억 2천 뭐 2억씩 가져가면 그거 세금 내잖아요. 그럼 이 수학으로 해서 한 6억 빼고 뭐 급여 한 2, 3년 안 받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를 안 받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안 같기는 맞는 해요. 것 예,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퇴직금도 결국에 거기 연동되어 있는 어떤 예. 절세적인 컨설팅 쪽의 하나인데 예. 급여가 없으시면 퇴직금도 없으시니까 예. 그렇게는 이제 보통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내가 2000년도에 회사를 시작해서 2023년도에 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2010년도, 11년도에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어요. 직전 연도, 퇴직 직전 직전 연도. 3개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20년 근무, 2000년도에 근무해서 2023년도에 퇴직했으니까 23년 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5년 예를 들어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급여가 없게 되면 네. 소득세법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 보실 수는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퇴직금 계산이 이게 은근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렵죠. 예, 이게 그냥 뭐 저도 좀 해봤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계산하는 게. 법이 이제 계속 여러 번 개정되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그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그 예. 엑셀 서식을 올려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것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실에 예, 올려져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법인으로 그대로 둬도 되는데 이걸 굳이 개인 자산화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표님의 연세에 따라서도 다르실 것 같아요. 연세가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을 더 하고 개인적으로 재산으로 뭔가를 더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빼서 예. 절세를 좀, 왜냐면 소득세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누적된 그 소득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다르니까 낮은 세율로 빨리빨리 빼셔야지 더 세금은 적게 내면서 개인 자산화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법인에 있는 것도 내가 100% 주주고, 근데 거기 있는 돈을 빼서 내 개인이 가져가면 어차피 나 죽으면 상속세 그쵸. 합산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그 생각이 맞아서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안 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뭐 항상 뭐 우리가 이제 실무는 사실 또 틀리니까 영상 찍는 거랑 이게 이제 사업무관 자산이 있으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빼서 가지금 정리하고 네, 뭐 부동산 네. 빨리 발라내고 네. 뭐 이렇게 해서는 사실 쓸모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맞는 이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대표님 개인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법인에 넣으면 예. 10년을 보유한다는 그 기준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증여특례의 재산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대표님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고세무사님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거 지금
이제 가업 승계 그 증여특례를 받는 기준에서 10년을 가업을 영위해야 된다. 이 조건이 예전에는 주식도 10년 동안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로 해석을 했었어요. 과세관청이.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예규가 변경이 되면서 10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10년 동안 대표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셨고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법에서 말하는 그 지분을 이제 이상이면 이거는 증여특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증자도 할 수 있고 네. 차명 주식도 찾아올 수 있는데 네. 그게 10년이 지나야지 다 증여특례 해준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죠. 한 거죠. 법원에서 계속 깨지니까 이제 국세청이 예규를 그게 이제 바꾼 거죠. 바꾸신 거죠. 네, 네. 그 전에 옛날에 그거 법원 판례도 안 나왔을 때 마산인가 어디 붙어갖고서는 네. 예, 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냥 최성사님 검토해주고 나 자신 있다고 해갖고서는 네, 넣으신 하셨죠. 맞죠 그때? 네. 네. 예, 그래갖고서는 그냥 넘어갔잖아요 사실 네. 이 판례 나오기도 전에.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근데 그 가업체는 실제로는 이제 상당 부분이 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고 넣을 당시에는 가업상속 공제 하실 때 원래는 법이 안 바뀌어서 그거는 넣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대표님은 굉장히 많이 이제 우기셨어요. 그것 때문에 세금이 너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바뀌면은 그거 말해서 경정 청구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대표님 우겨서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조사가 나왔는데 그 세무서가 잘 모르시고 잘했다고 하고 넘어가셔가지고 끝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그게 들어서 뭐 차명 주식이었나요? 아니면 아니야, 증자한 거예요? 가업상속 공제고 실제로 이제 유상 증자하고 감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보유가 안 된 아. 지분이었어요. 그게 원래 이제 10년이라고 다 알고 있었을 때 예. 그 10년이 안 된 주식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 예. 과감하게 하신 거죠. 상당수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예. 안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속세 신고 다 했어요. 예. 근데 조사는 그 뒤로부터 한 9개월, 1년 정도 있다 예. 나오거든요. 상속세 조사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인당하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신고불, 납부불 가능성이 굉장히 세요. 여기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신고는 안전하게 하시고 이게 바뀌면 저희가 경정 청구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대표님은 당장에 내 세금을 난 너무 힘드니 그냥 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대표님이 결정을 잘하신 거죠. 세무서가 잘 모르고 잘했다 하고서는 끝난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 조사가 이제 10월에 받았는데 그 다음 연도 1월인가가 저희가 낸 예규가 저희 때문에 바뀐 거죠. 그 10년을 저희가 보지 이제 않고. 사전 해석 답변을 내고 네. 진행을 해드리려고 안전하게 네. 했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 너무 일이 밀려 있어서 못 늦게 나온 거죠. 그 네. 사전 해석 답변. 이게 사전에 떡 따서 그게 개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사실 아, 네네. 절세 금액이 크면 그 어떻든 간에 저희는 제안하는 거잖아요 대표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뭐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다 하고 선택하게 해드리잖아요. 네네. 사전 해석 답변이 답변? 뭔지를 네.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전 해석 답변은 저희가 이제 사실 신고를 넣기 전에 법적인 효력을 좀 받기 위해서 사실 내는 거예요. 국세청에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거 지금 10년 보유가 안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고 냈어요. 근데 그 국세청 담당자 조사관하고 그때 통화를 해보니 그 당시 이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자기네가 지금 이거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가부하고. 이거를 가부하니까 해줄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근데 이때가 신고기간까지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걸 법적 효력을 믿고선 진행하는 건데 어쩔 수 없다. 자기는 한 1년은 걸릴 거다. 근데 이미 상속은 돌아가셨잖아요.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효력 같은 거로 다툼할 수도 없이 그냥 대표님 그냥 결정하셔서 하신 거고 이 사전 답변 해석의 효력을 좀 보려고 사실 넣었지만 실무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면 신고기간 안에 얘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걸 법적의 안정성을 다 믿고선 이걸 하는 건데 어쨌든 안 나와서 저희가 상속세 조사도 받고 그 뒤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규나 판례는 바뀔 수 있죠. 얘기도 바뀔 수 있고 판례도 바뀔 수 있죠. 예. 사전 답변 해석. 예. 사전 답변 해설을 받아놓고 그렇게 실행하면은 예, 그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넣는데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답변을 안 그때는 이제 주시니까. 답변 기간이 안 되니까는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금액이 크면은 사전 해석 답변을 받잖아요 항상 그렇게 네, 하시죠. 네, 네. 왜냐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든 네. 간에 예, 그리고 또 법 문구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회사마다 틀린데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게 이제 아마 이거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사전 해석 해석 답변이 답변. 뭔지는 좀 아시고 하셔야 또 네. 이걸 또 질을 하고 이게 이래야지 사실은 이제 본격 예규와 다른 점은 이제 예규는 그냥 궁금한 거를 질의하는 건데 사전 해석 답변은 실행이 항상 동반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 네. 실질을 예, 해서 실행하는 걸로 대해서. 해서. 실행할 거를 네. 회사 이름 다 써놓고 네. 맞죠? 네. 그 어떻게 할 건지를 다 네. 이거 해도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예. 오늘 진행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예.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은 오늘 영상을 또 몇 개 또 찍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아, 네.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사실 맞춰봐서 네. 예, 그냥 잘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뒤에 분들이 걱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 뭐 오늘 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저희가 좀 고민했었는데 하도 이제 이슈가 돼서 그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네. 이거 아주 뜨겁잖아요, 사실. 뜨겁죠. 예. 예. 이거에다가 저희가 한 4, 5년 동안 잘 노출 안 시키고 잘 하고 있는 게 최근 들어 좀 노출이 돼갖고서는 혹시 아세요? 뭔지? 옛날에 고세무사님 강의한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게 네. 지금 노출이 좀 돼서 핫하죠. 예. 네. 그때는 사실 조심조심해서 네. 많이 이제 강의도 이제 좀 이제 아름아름만 하고 저희가 이제 강의도 안 하고 저희끼리 네.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진행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하셨죠. 사실 저희가 이제 카드가 사실 한 5개가 더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막 노출된 것만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모든 걸 다 이제 오픈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실 뭐 또 노하우가 다 이제 오픈되는 것도 있고 예. 뭐 사실은 또 비밀리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들도 그리고 있고. 이제 국세청 공무원들도 이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네. 진짜로 저번에 한번 누가 연락 오셔가지고 그 가세관청 그 세무서 담당 직원분께서 실제 봤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도 좀 조심해서 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예.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카드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이제 노출을 다 못 시키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지. 예. 또 저희가 사실 뭐 최일선에 있다 보니까 예.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일단 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 이게 아마 어떻게 설명을 잘해야지 이게 대표님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 텐데. 예. 일단 이제 수입 배당금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웃었는데 저한테 계속 이제 이 규정이 해외 자회사만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해외가 왜 나왔는지 몰라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그랬더니 수입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해외라고 생각을 하셨더니 제가 웃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세법이 좀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배당 수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배당을 받는다.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이니까 이익으로 보지 않고 세금도 과세하지 않는 그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과세 안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세법에서는 경제적 실체를 법인을 따로 둔 거지. 법인이 사실은 자연인들처럼 뭐 실제 생활을 하는 이런 그런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과세를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법인의 주주들한테 세금이 또 한 번 과세되는 걸 동반한다. 그러니까 그 법인은 도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임은 법인이 법인한테 배당을 할 때 처음에 배당을 하기 전에 그 이익을 막 발생시킨 법인은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를 한 번 낸 소득에 대해서 또 한 번 법인한테 배당을 하면서 또 한 번 법인이 이제 배당을 받은 법인이 또 법인세를 내고 그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주주들 개인들이 또 한 번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또 나가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죠. 처음 원 소득에 이중과세라는 얘기죠. 네. 법인이 처음 경제활동을 해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개인이 배당으로 가져가도 그로스업해서 배당소득 깎아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법인이 가져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은
법인이 주주일 때, 그렇죠? 네. 맞죠? 네. 예. 도관일 뿐인 법인의 세금이 또 한 번 법인세가 과세되는 게 너무 과다하니까 그거를 일정 비율대로 감해주겠다. 일정 비율이라는 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 네. 예, 설명 좀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배당을 받는 법인이 사실은 주주고 이제 이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이 주주가 그 보유하고 있는 소유 지분율에 따라서 입금불산입을 해주고 있어요. 100%를 받으면 이 법인과 배당을 받는 법인은 하나의 이제 경제적 경제적 실질, 네, 실질, 네. 실질로 봐서. 네, 하나로 보고, 네. 네, 하나의 실체로 보고, 이때는 이제 100% 입금불산입을 해주고 100%. 있어요. 네, 하나의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50%가 안 되는 20%까지는 이제 80%, 네, 입금불산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지분이 작은 법인 같은 경우에 20% 미만은 사실은 경제적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한 30% 정도만 입금불산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뭐 별도의 법인이라는 게 사실 뭐 자녀 패밀리 비즈니스를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 법인의 주식을 자녀 법인이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배당 받을 때 배당 받는 것 중에서 배당금의 30%는 세금 안 매기겠다. 네, 가세하지 네. 않겠다. 예. 그리고 20% 이상 갖고 있으면 맞죠? 네. 20% 이상 갖고 있으면 80% 그러니까 이제 1억을 받는데 이제 8천만 원은 비과세고 2천만 원만 과세하겠다. 맞죠? 네, 네. 50% 이상 갖고 있으면 가세 안 하겠다. 예. 이거를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걸 녹이면 정말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굉장한 이제 솔루션이 또 나올 나오는 수 거죠. 이게 있다. 사실 엄청난 네. 이게 사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훨씬 좋게 바뀐 거죠. 바뀌었죠. 네. 이게 지금 입금불산임률이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네. 작년에는 30% 뭐 30% 이상이어야지 뭐 30%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있는데 이제 율이 이제 아무튼 엄청- 되게 좋게 바뀌었어. 100% 이상이어야지 100%였어요. 100%일 때만 100%. 뭐 좀 제가 너무 앞서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네. 비거주자일 경우 네. 그러니까 내국법인인데 자녀법인을 만들었는데 자녀들이 어차피 자녀가 주주잖아요. 네. 비거주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법인끼리의 그 과세 문제만 해당하는 해당이 법이기 되니까.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나 가업성숙공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네, 네. 비거주자들, 네. 그분들 요새 저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 예. 예. 우리 그때 이제 카나다에서 저기 자녀들이 있어서 연락하신 대표님도 다들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회사를 뭐 접을 수도 없고 직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주식을 다 줄 수도 없고 그럼 이걸 좀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뭐 아니 자녀법인의 주주가 이걸 써서 네. 자녀들을 주주로 하고 카나다에 있는 자녀들을 주주로 하고 네. 자녀법인을 만든 네.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대신에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비거주자라고 하면 캐나다법에 의해서 배당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 별도지만 예. 어떻든 간에 이제 법인에 네. 이렇게 넘겨놓고 하는 거는 뭐 카나다법에서 뭐 그 자산 취득하고 뭐 그 두 번째 문제고 그런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께 내가 갔는데 두 분이 얼굴이 붕 떴더라고요. 계속 돌아다녀서는. 예. 그래서 일단은 저기 오늘은 그 일단 미처분여금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